안녕하세요. 메이트 성형외과의 김근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후 사진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주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실 케이스는 앞트임 복원 케이스인데요. 한번 수술 전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환자분께서 이제 가장 고민이셨던 분은 트임 수술, 앞트임 수술 후에 인상이 너무 날카롭게 변했다. 흔히 누오라고 하는데 붉은 살 노출도 좀 많아서 너무 앞트임한 티가 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수술은 이 누오라고 하죠. 이 붉은 살이 노출되는 정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 주는 것을 목표로 했고, 날카로운 인상을 좀 순해 보이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에 보시면은 이렇게 누오 노출도 과도하게 된 것이 이렇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인상도 좀 더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앞트임 복원 케이스인데요. 이전에 앞트임이 과도하게 돼서 붉은 살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뭔가 충혈되어 있는 모습, 환자분들도 눈이 시리고 눈곱도 많이 낀다, 좀 싸나워 보인다, 이런 것을 주로 호소하셨고요. 수술의 목표를 눈 앞머리가 좀 부드러워 보이게, 너무 과도하게 된 느낌이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바뀌게, 이렇게 수술의 목표를 정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시면 뾰족한 앞머리가 좀 더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몽그스름한 느낌을 좋아하셔서 뾰족하지 않게 앞머리 모양을 조절해서 수술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앞트임 복원 케이스인데요. 수술 전에 보시면 누오 노출도 과다하게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앞트임이 과하게 된 느낌, 그리고 인상도 너무 사나워져 보이는 느낌. 이제 실제로 보면은 눈 사이 거리도 좀 가까우셨던 분이세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표현하시는 이런 갈고리 모양의 앞머리가 너무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미지가 수술 전 사진에서 보이는 문제점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술 후 보시면은 미간 사이가 수술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고, 그 앞머리 모양도 너무 누오 노출 과다하게 된 것이 적당히 조절돼서 뭔가 순한 이미지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호소하셨던 이런 갈고리 모양의 날카로운 앞머리가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앞트임 복원 케이스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도 누오 노출이 아주 많거나 앞트임 흉터가 심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는데요. 앞트임 수술 전보다 후에 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날카로워졌다, 사나워졌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셔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누오 노출이 기존에도 아주 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또 변화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오 노출의 정도를 조절을 하였고요. 날카로웠던 이런 앞머리 모양, 이미지가 좀 더 부드럽고 순하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케이스였는데요. 누오 노출이 과다하고 심하지 않더라도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것을 앞트임 복원을 통해서도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좀 개선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앞트임 복원 케이스인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어느 정도 누오 노출, 좀 붉은 살 노출도 있는 편이고, 특히 이 왼쪽이 좀 붉은 살도 많이 보이고 많이 터 보인다, 그리고 좀 더 날카로워 보인다, 이런 걸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수술의 목표는 뭔가 좀 비대칭을 맞추고 오른쪽은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 오른쪽은 미세하게 복원하고 왼쪽을 주로 더 복원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좀 비대칭도 좀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수술 후 보시면 약간의 누오 노출이나 모양의 비대칭은 있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 비대칭은 훨씬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오 노출의 정도가 좌우가 다를 때도 앞트임 복원을 통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앞트임 복원 케이스인데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오 노출이 아주 심하진 않고 왼쪽은 좀 많이 좀 패여 보이죠. 사진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미간이 굉장히 좀 가까워진 느낌이 있으셨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좀 깔끔하지 않은 흉터도 좀 있으셨던 케이스인데, 수술의 목표는 좀 비대칭도 맞추고 미간 사이의 거리도 전체 얼굴 비율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게 하는 것을 수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술 후 보시면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서 조금 덜 막고 왼쪽은 좀 더 충분히 막아서 좌우 밸런스를 좀 맞춰줬고요. 비대칭도 많이 개선되고 미간 사이 거리도 많이 개선돼서 좀 더 순하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이제 부분절개 쌍꺼풀 수술인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쌍꺼풀을 만들어도 이 앞라인 부분이 피부가 굉장히 덮어서 인라인밖에 안 되는 눈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이런 경우 위트임을 하더라도 앞라인이 많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쌍꺼풀의 앞에가 시원하게 보이는 것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이 앞쪽 피부가 덮이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해서 부분 절개를 통해서 덮인 피부를 좀 걷어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수술 후 아직 붓기가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좀 붓기가 빠지면 좀 더 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인아웃 느낌의 그런 쌍꺼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트임만으로 좀 충분히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 절개술도 좀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코 재수술 케이스인데요. 이전에 수술을 2번 하셨는데 사실 코가 이렇게 너무 길어 보이고 측면 라인도 뭔가 직선 느낌이고 위에는 좀 불룩하고 남성적인 느낌의 코였어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을 수술의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보시면 지금 아직 붓기가 남아있어서 코끝이 살짝 올라가 있긴 한데 측면 라인이 뭔가 조금 더 직반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위에 좀 벙벙했던 모습이 좀 라인이 좀 더 살아난 모습을 알 수 있었고 수술 후에 환자분도 뭔가 코끝이 처지고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개선되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래 코 수술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피부가 늘어날 수 있을 만큼 피부의 한계치까지만 높이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요. 또 코끝의 지지대를 튼튼하게 연고를 통해서 잘 세워주는 것이 내구성이나 길게 봤을 때 안정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